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지난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사우디는 다음 달부터 추가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으로 밝혔는데요. 러시아도 3월부터 해오고 있는 50만 배럴 감사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유가 정유주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가 미국 보스턴에서 현지 시각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4개 기업 기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죠.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도 이야기해 보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다음 주에 6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와중에 상승장에 좀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변수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뭐 뉴스 기사가 좀 긍정적인 혹은 뭐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날에는 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어떻게든 또 끌어와서 좀 끼워 맞추기식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번 FOMC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지수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들, 미국 디폴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고 거쳐지고 하면서 좀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또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한다 하더라도 뭐 FOMC, 6월 FOMC에 대한 뭐 의견들이 뭐 연준 이사라던가 아니면 뭐 주요 뭐 투자 인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요 IB라던가 여기서 나오는 뭐 분석글들을 보면은 사실 의견이 50대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뭐 동결의 의견이 뭐 거의 좀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지수가 좀 분위기가 좀 좋게 올라가고 있죠. 뭐 엔비디아의 나스닥이라던가 아니면 지난 금요일은 S&P라던가 대형주 중심의 또 다우존스 지수도 뭐 급등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의견들이 좀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밝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이제 지난 썰전과 뭐 지난주 썰전에도 뭐 디폴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좀 거쳐질 리스크이고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것은 6월 달에 있을 FOMC 그리고 FOMC 전에는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 그런 시장들이 그대로 좀 최근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지수 분위기들이 좋죠. 뭐 매일매일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또 기록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뭐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일봉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만들어놨었던 뭐 4월 달의 정고점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박스권을 만들어놨었던 뭐 2,500포인트의 뭐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뭐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가 좀 지나가면서 시장에서는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조금만 더 코스피가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뭐 작년 6월 달 혹은 작년 5월 달의 정고점까지 지나면서 지수 내에서의 뭐 52주 신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FOMC에 대한 의견들은 뭐 확신할 수는 없겠죠. 지금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항상 FOMC 이후에 이어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는 항상 좀 뭐 뒤통수를 때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시장을 흔드는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을 한 단계 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지난 5월 달에서처럼 뭐 성명문의 좀 전환 좀 그 약간의 수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후에 발언에서 좀 중립적인 위치를 좀 네. 고수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 이번에는 인상을 했지만 다음에는 이제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연내에 뭐 금리 인하의 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가 되면서 기대감이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수월하게 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동결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수에 오는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또 저의 의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흐름 자체도 뭐 야금야금 우상향하면서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을 좀 많이 붙였었죠. 그리고 이제 조정, 그다음에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야금야금 이제 방향성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혹은 2021년도 하반기 이때랑은 지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해 가고 있는 올 상반기에는 대형주들이 이제 견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형주 장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반등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데 한몫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는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런 종목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만큼 최근에 분위기를 좋게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 3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제약 섹터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뭐 제약 섹터 쪽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상당히 과열이 되고 많이 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흐름을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은 이제 대형주들이 견인하는 장세가 아무래도 좀 6월 달에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FOMC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이제 뭐 6월 달부터 글로벌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수와 개별 종목들의 급락을 좀 이끌었던 만큼 이번에 이제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올 것이고 지수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긴축을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좀 스무스하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를 이끌어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지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계단식으로 아니면 급격하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었던 시기 때 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악재성 요인들을 좀 많이 받아서 기업의 가치보다 지수의 분위기를 더 타고 내려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올 하반기에는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뭐 사실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수가 빠졌을 때 작년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종목들도 금리 정책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에 있는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제약 섹터 쪽의 종목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취약한 업종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뭐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도 높은 금리 시기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고 지수에 또 급락을 많이 보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좀 해소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뭐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 해소 관점에서는 뭐 분위기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 재작년 하반기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방송을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은 뭐 비중을 많이 싣고 하는 그런 이제 장기 투자 펀더멘털을 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재료주와 그다음에 테마주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지금 지수에 대응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적중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는 저는 의견을 조금씩 좀 전환하고 시장이 또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카멜레온 전략처럼 색깔을 바꿔서 이제 매매 방식도 같이 좀 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포트의 일부 정도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런 이제 좀 금리 정책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보면서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좀 묵직하게 천천히 뭐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장기 투자성 종목들을 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에 뭐 강조를 드렸었던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뭐 제약 섹터 혹은 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이 뒤에서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만한 지수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게 되게 오랜만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적절한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저는 좀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썰전 주제 이후에 또 종목 설명들도 해드리고 종목 안내도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묵직하고 굵직하게 그다음에 시간은 조금 투자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서 1시간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은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5일 새벽에 발표될 텐데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주목해보자 말해주셨고요.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향후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의견 드렸습니다. 2월장도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 예상과 함께 금리 민감주, 기술주, 성장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가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이 될 경우에 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유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4월 말부터. 네네. 앞으로에도 유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근 1년, 2년 동안 유가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했고요. 네.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요인들이 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우디에서 뭐 내달부터 해가지고 뭐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감산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서 좀 보려고 했었는데 좀 사우디 쪽에서의 좀 강력한 움직임으로 실패를 하고 네. 약간 조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뭐 감산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 유가와 뭐 시황을 보는 그런 뭐 컨센서스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국제 유가의 가격을 좀 들러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오후에는 이제 뭐 국제 유가를 볼 때는 뭐 WTI라던가 뭐 브렌트유 아니면은 뭐 두바이유 이렇게 이제 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WTI는 뭐 73.25달러 그다음에 네. 브렌트유는 뭐 배럴당 7.5달러 이 정도로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에서 그 횡보를 좀 하고 있고 뭐 지난 그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영향인데 네. 이번 뭐 감산 내용들이 이제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니면은 뭐 내달부터 이제 실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 유가의 뭐 단기간에 지금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니까 뭐 단기 급등이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국제 유가의 감산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정리를 좀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제 유가의 변동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그 정유주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네. S-오일이라던가 그밖에 이제 뭐 테마주 종목들도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재고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제 마진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처음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는 정유주들한테 이제 그 뭐 펀더멘털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주로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정유주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많이 가격이 올라간 그런 그 원유들을 다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호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유가가 변동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초기에는 항상 정유주들이 반응을 좀 많이 보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테마주 쪽으로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대형주들 말고 테마주 쪽으로 봤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중앙에너비스가 중간중간에 뭐 국제유가 이슈가 있었을 때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이제 뉴스가 있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른 모습들이 자주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시초가가 뭐 10% 이상 떠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장중에 17% 아니면은 뭐 15% 가량의 이런 급등을 자주 보여줬던 종목이죠. 근데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많이 조정이 나와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뭐 장중에 뭐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반응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 번씩 튀면서 단기간 안에 뭐 급등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바닥 다지고 그다음에 매물대 위쪽으로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좀 안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WTI라던가 브렌트유의 가격 변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구간을 좀 빠르게 노리는 그런 선취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가볍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이 나왔었을 때 뭐 1차적으로는 정유주들의 반응이 좀 빨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정석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조선주의 역할도 굉장히 좀 커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주들이 오늘은 사실 정유주들보다는 조선주들의 반응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조선 기업들한테 이제 뭐 부품을 납품하는 HSD 엔진이라던가 네. 기타 다른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수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최근에 바닥을 잡는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조선주들은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요. 좋게 나왔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감들을 뭐 내년치까지 내후년까지 뭐 이미 뭐 받아놨다 아니면 뭐 역대급 수주를 또 이제 받아왔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선주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영향을 크게 역행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연속 적자들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뭐 수주를 많이 땡겨오고 받아오곤 했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만들고 바로 팔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히 걸려야 되고 실제 그게 이제 매출로 들어오고 돈으로 이제 결제가 되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제법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뭐 하나둘 뭐 흑자 전환을 하는 조선 기업들도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유가의 모멘텀이 좀 같이 더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해양 플랜트의 뭐 발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유 운반선의 발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선박보다 연료의 효율성이 한 20% 25%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LNG선의 발주가 또 높아질 가능성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조선주를 좀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LNG선 발주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훌륭한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중국을 뛰어넘어서 지금 뭐 발주량이 혹은 뭐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뭐 1등 기업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대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가의 반응을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수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결점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었던 지수가 지금은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야금야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거기에 이제 또 국제유가 움직임이 조금씩 좀 더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단기간 안에 자극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조선주들의 힘을 좀 더 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오늘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들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매물대 위쪽을 뚫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오늘 뭐 종가까지도 강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죠. 삼성중공업의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을 동반한 이런 수급들도 제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같이 안내를 드려서 저의 또 노란톡이나 온라인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과거에 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그림이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선박의 엔진 부품을 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또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들이 단기간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의 차트나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지난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꼬리로 툭 치고 밀렸었던 이런 전고점과 매물대 부분들을 몸통으로 하나하나씩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이 뭐 이제 뭐 테마주라던가 뭐 이슈 종목들처럼 한 방에 뭐 하루 만에 급등이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를 보아왔었을 때 아니면 이제 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좀 뭐 장기 투자와 그다음에 미리 좀 매수를 해놓고 멀리 보는 종목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조선주의 내용은 사실 지금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지수의 흐름이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유가 상승이라는 모멘텀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선주들의 퍼포먼스들이 충분히 좀 나아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펙 플러스 뭐 관련된 뭐 감산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다시 좀 눈여겨보시고 한번 또 공부를 또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유국 감산 이슈로 국제유가 상승할 수 있는 점 짚어드리면서 정규주는 이 측면에서 단기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로는 압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 테마주로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관련 뉴스 나올 때 단기 반응 나올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선취매 관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오늘 좋은 추세 보였던 조선주도 긴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주 1시간 동안 자세히 의견 주시면서 포트에 꼭 한 종목은 담아주자 얘기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USA 이런 관련해서 한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요즘에 저는 제약주를 사실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력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순환매 관점에서 제약주 한 종목은 계속해서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의 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주 쪽의 한 종목,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도 이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약주들이 오늘은 좀 약했어요. 오늘은 뭐 개별 종목들이 뭐 센 종목도 있었지만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비해서는 오늘 뭐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2월 달, 3월 달에 엄청난 수급 쏠림 현상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쵸. 그리고 2차 전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됐었던 수급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데 네. 한 번은 반도체 쪽으로 그다음에 한 번은 제약주 쪽으로 이렇게 좀 분산되는 경우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마케 일정도 있었고요.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마케 일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뭐 있는 행사들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은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도 좀 대대적인 금리 정책의 변화와 움직임,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제약주들이 그동안 뭐 2년, 3년 동안 굉장히 좀 암울했잖아요. 코로나 때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암울했던 시기들을 좀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좀 디디고 올라오는 시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저는 이제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자리 만들고 바닥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제약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이 주식 썰전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들 안에서도 조용하다가 한 번에 튀어오르면서 뭐 40%,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눈에 좀 보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제약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뭐 이제 큰형님 격의 이런 이제 좀 제약주들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단기간 안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우상향하면서 장기 평선도 지금 기울기가 상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상단에서 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차트를 열어놓은 모습들이 대부분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2년, 3년 동안은 가격 조정이 너무 세게 나왔었죠. 좋은 이슈가 나왔어도 제약주의 분위기가 잘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고점 뚫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 나왔다가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매일매일 연속 순매수는 아니지만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순매수가 이런 이제 대형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HLB라는 종목은 뭐 최근에 한 번씩 반응이 나오고 하루 만에 뭐 급등을 20%한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또 윗꼬리 패턴에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상당히 추세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취매수 관점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의 분위기도 좋게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주 일부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는 뭐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중소형 종목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그 대형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하나 둘씩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자주자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제약주 섹터 안에서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뒤에서 이제 AS를 해드리겠지만 최근에 저는 뭐 이수앱지스도 상당히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제가 제시드렸던 뭐 HLB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프롬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의 분위기도 뭐 확실히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이 하나둘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반격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 USA와 함께 아스코, 아마케 그리고 거시적으로 금리 정책 기대감으로 제약 관련주 분위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강세와 함께 중소형주의 순환 상승 예상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이용하고 종목을 네. 선정할 때 선취 관점에서 급등 종목을 미리 매수하기 위해서 저는 네. 윗꼬리 패턴을 이용을 좀 많이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좀 휴장일이고 빨간 날이어서 네. 제가 한 주를 좀 건너뛰었죠. 그래서 쇼미더스타에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윗꼬리 썰전에서는. 패턴을 네, 그쵸. 제가 설명할 수는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또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몇 개 걸러왔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같이 또 차트 공부를 좀 빠르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 윗꼬리 패턴이 뭐냐면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이 우상향하거나 뭐 횡보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없었던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윗꼬리들이 나오고 이 윗꼬리들이 같은 구간을 두드린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윗꼬리를 두드리는 이 주기가 좀 짧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유가 있는 내용이고 매집의 흔적이 될 수 있다. 수상한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트로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제 명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텀업 방식으로 나무가 굉장히 좀 크게 자라고 있는 상황이면은 왜 이렇게 나무가 이런 그 숲에서 자랄 수가 있었지?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 제가 뭐 비트컴퓨터, 캐스피온 이런 종목들을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제시를 좀 드렸었는데 네. 비트컴퓨터가 뭐 좀 소박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좋은 흐름과 강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들이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 비트컴퓨터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윗꼬리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약 섹터의 분위기 개선과 거기에서 이제 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네. 의료기기 업체들의 분위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한번
구간이 위쪽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노란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지난 금요일 날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면서 분할 익절을 좀 시켜드렸었는데 오늘 뭐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위쪽을 두드리면서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위쪽으로 올라갈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지속적인 윗꼬리와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액션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한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럴 때 저는 재매수 혹은 2차 매수를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HLB 제약이 또 좋은 결과치가 나왔는데 뭐 이런 패턴들이 자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좀 개별주 그다음에 소형주 중에서는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또 윗꼬리 패턴으로 눈에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한가로 끼를 한번 보였었던 종목이 저점이 이후에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네. 지속적으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길게 급등을 하는 거는 전고점에 그러니까 윗꼬리로 만들어줬었던 전고점 언덕을 넘어주고 몸통으로 소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나 위쪽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약주 얘기를 하면서 네. 대형주 중에 HLB라는 종목을 한번 봤었죠. 근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추세 흐름과 패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위쪽을 몸통과 꼬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의 급등이 나왔었을 때는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소화하려는 시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으로 갈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고점으로 갈 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고점으로 갈 때 이 주기가 이제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이고 시도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위쪽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 쌓아놨었던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던 거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금은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뚫렸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됐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의 분위기라는 그런 뭐 개별적인 이슈라던가 제약주의 분위기라던가 명분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차트 기술적으로도 좀 단서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해놓고 급등을 좀 기다리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또 윗꼬리 패턴 포착주로 살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윗꼬리 패턴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이죠.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네.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네. 좋은 매매를 진행을 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쵸. 권장을 하는데 네. 제가 우리 과거에 뭐 5월달, 4월달, 뭐 3월달, 2월달 요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해서 뭐 일주일 사이에 한 10% 정도 가량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종목들과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래서 뭐 윗꼬리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 탑3 종목 공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수익과 좋은 결과치들을 지속적으로 좀 쌓아드렸었죠. 근데 요즘에는 저는 다른 의견으로 또 종목을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뭐 10%, 20%대 이런 이제 좀 자잘한 수익보다는 내 계좌에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종목과 나중에 매도했을 때 와 이거 잘 사가지고 내가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나중에 큰 수익으로 잘 팔았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매수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금리 정책의 변화는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수익과 높은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가능성의 종목을 네. 조선주에서도 하나 포착을 했어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의 터닝 포인트가 실제로 보여지고 있고 조선주의 전망은 3년 전부터 좋았는데 그게 퍼포먼스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이제는 지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가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에서도 그렇고 모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조선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제목이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지금 네. 나와 있죠. 그래서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을 보는 거를 이제 보통 더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탑 종목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와 그다음에 좋은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은 필히 들어오셔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저평가 조선주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6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SL입니다. 오늘 강세 마감이 됐고요. 지난 AS 때 조정시 매수 유효하다. 앞으로의 전망 좋게 봐주셨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사실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은 네.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적어도 그 중에 네. 한 종목은 수익을 잘 내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L도 추천 그 다음 날 바로 또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는 바람에 그쵸. 좀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방송을 보고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20% 30% 이상의 또 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과거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관점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주들은 항상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뭐 화신, 그다음에 현대공업, 현대공업, 그다음에 SL SL. 요 이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SL을 AS를 하지만 뭐 사실 뭐 화신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여기에서 추가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AS를 하면서 오랜만에 또 종목을 이제 끄집어내면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죠. 앞자리 수익률의 앞자리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좀 예측을 좀 하는데 이번에 SL도 지금 뭐 분위기로 보아서는 한 번에 좀 파동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뭐 SL 아니면 이제 뭐 현대공업, 뭐 화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번 찍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좀 고위험성 테마주들보다도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바닥 다지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위치가 이 위치인데 지금은 뭐 40% 5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지금은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더 높아져 있고 수익률이 좀 더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SL도 마찬가지고 현대공업, 화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다시 한번 개선될 그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 전망 좋게 동일하게 봐주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묵직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시는데요. 1월 말에 매수했던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3달가량 총 400% 넘는 수익률 달성한 종목인데요. 5월 말부터 오름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장중 11%, 마감도 7%, 리튬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좋은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GNC 에너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상호를 좀 바꿨죠. 이제 뭐 너무 잘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AS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지만 많이 과열된 공간에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과열이 되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조정도 뭐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에서 1만 원 가까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고 뭐 좋은 자리에서 잘 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운이 남아서 중간에 한 번씩 쳐다보고 이러신 분들께는 지금 한번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노릴 만한 그런 지금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들이 또 잘 나왔어요. 미국의 또 이제 엘버말이라는 기업의 뭐 제2의 리튬 광산 투자 이런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반 리튬 들어가는 기업이라던가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도 동종 섹터와 테마를 같이 받고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또 리튬 이슈가 한 번씩 또 분위기를 모아가면은 얘네들은 과거에 끼가 몇백 %씩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관점에서 뭐 한번 짧게 치고 나오는 정도의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지금 60일선을 한번 살짝 눌렀다가 지금은 타고 가는 그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단으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61선이라던가 아니면 하단 기준선 뭐 12,400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잡아놓고 뭐 눌림목을 한번 이용하셔서 뭐 단기 투자성 종목으로 보시는 거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단기 전략만에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이수앱지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습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전략을 세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지난 어떻게 1부와 2부를 또 같이 출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 날 방송을 못 보신 분께 한 번은 또 다시 소개를 좀 하고픈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앱시스가 최근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약주 쪽의 분위기는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수 뭐 페타시스라던가 뭐 이수화학 최근에 좀 힙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종목들이 이수그룹에서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뭐 신규 상장 종목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룹주들의 분위기들의 여파들이 또 충분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트로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좀 눌림목이 조금 더 다 나와서 매수를 좀 더 낮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요 위쪽에서 매물대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한 7,000원 부근 혹은 뭐 이하짜리에서 2차 매수할 것도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저는 더 좋지 싶습니다. 위쪽으로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은 열려있는 윗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도 수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수앱시스도 지난주 목요일 제시 종목이지만 아직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매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주 AS 때 3,400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메타바이오메드가 그세를 또 못 참고 네. 뭐 50%대에서 60%대로 이제 좀 바뀌었는데 한번 제약주들이 이렇게 좀 힘을 받고 급등을 하면은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타바이오메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런 종목도 아까 수익률을 보니까 한 60%대 뭐 이렇게 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닥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점이 눈에 좀 보이는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 제시를 좀 드렸던 건데, 뭐 시간이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순환매 차례가 오면은 바닥 돌파 이후에 급등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들이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오린 에너지도 400%의 상승률이 났지만 우리가 매수했었던 구간은 바닥에서 매집 구간들 나오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초기 시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메타바이오메드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당장 과열되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전략들은 충분히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이제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그런 종목들을 권장을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뭐 제2의 메타바이오메드처럼 아니면 제2의 지오린 에너지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수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바로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선주 쪽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전 상한가긴 한데 네. 뭐 상한가보다는 야금야금 아니면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가면서 상한가 훨씬 그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좀 도전을 하려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선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앞서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죠. 네. 대략 한 3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좋은 펀더멘털 전환과 좋은 이슈를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3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이제는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됐는데 그 동안에 만들어 놨었던 그 다음에 수주 발주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시점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2차 곡선의 뭐 속도로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돼서 충분히 강한 상승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들이 나와준 만큼 충분히 주가의 상승률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봉 차트 안에서 바닥의 횡보가 대략 한 3년 정도를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매물대와 이평선을 돌파하는 월봉의 첫 봉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보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재 수급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을 동반한 매집의 흔적들이 뭐 계속해서 보여지죠. 그냥 대놓고 수급을 계속해서 좀 넣는 뭐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돌파가 나왔고 기업의 이제 분위기와 업황 개선, 그다음에 모멘텀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서 고수익으로 준비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올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하반기 끝에 아니면 이제 내년 연초에 상한가 이상의 뭐 더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종목들을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과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브리핑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에 시작되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은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